천의 얼굴을 가진 여후. 사마천은 패배한 장군을 옹호하다가 사형수가 되었으나 궁영이라는 거세를 자진하여 살아남아 사기를 쓴 삶을 위하여 굴욕을 참는 사나이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다. 사기는 딱딱한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으로 너무나 문학적이다. 특히 숱한 여인상을 실감나게 그렸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하이이다. 원래 그녀는 정나라 목공의 공주로 진나라 대부 하씨의 부인이었으나 세 남편과 두 임금과 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한 나라를 멸망케 했고 두 장관을 파멸시킨 희대의 요부였다. 하이에 못지않게 악명이 높은 여후는 한 고조의 본처이다. 고조가 미처 유명해지기 전인 젊은 시절에는 유방이란 이름의 하찮은 신분이었는데 이때 얻은 아내였으니 조강지처인 셈이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뒤 항우와 천하를 둘로 갈라 한왕이 된 고조는 척희를 얻어 총애했다. 남자를 능가하는 강한 성품으로 고조의 천하통일을 도운 여후는 자신이 낳은 태자 해제를 패하고 척 부인이 낳은 왕자 여의로 바꾸려는 고조의 뜻을 역대 충신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막았다. 고조가 죽자 여후는 울분으로 보복을 하려 했으나 유난히 우애가 좋았던 해제가 번번이 이복 동생 여의를 감싸고 돌았다. 마침 해제가 사냥간 틈을 타서 여후는 독약으로 여의를 죽여버리고 척 부인에게도 복수의 손을 뻗쳤다. 수족은 자르고 눈은 도려내었으며 귀는 불로 지졌고 약을 먹여 목줄기를 태웠다. 그리곤 사람 돼지라 부르며 변소에다 처박았다. 며칠 뒤 끄집어내어 해제에게 보이자 그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어마마마의 아들로서 더 이상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후 해제는 정치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 생명을 단축했다. 해제가 죽자 여후는 천하를 주름잡으며 그 후계자로 후궁이 낳은 자식을 지목했다. 생모인 후궁은 죽여버리고 아이를 황후의 친자식처럼 꾸며 태자로 삼고는 갖은 전횡을 다 저질렀다. 태자가 자라나 철이 들어 생모의 비극을 알게 되면서 어른이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자 여후는 그를 가둔 채 스스로 권력을 완전 장악하고는 태자를 아예 없애버렸다. 전횡은 종말이 오고 만다. 여씨 천하는 여후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전횡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따른다. 여씨 일족은 멸망당하고 한 고조 유씨 천하로 역사는 궤도를 수정했다. 여후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고조의 냉대가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도 볼 수 있건만 중국 역사서는 한결같이 이 여후를 희대의 전횡자로만 비난한다. 이유는 아시아적 가부장제 윤리의식의 탓이리라. 물론 그렇다고 여후가 전적으로 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신의 서름에 비하면 지나친 바도 없지 않으나 수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후의 잔악성은 또 자식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자식을 태자의 자리에서 내쫓으려 한 처사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편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고 그게 다시 자신의 권리욕으로 변한 것은 아닐까? 어쨌건 그녀는 자신이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었기에 역사는 그녀를 잔혹한 여인으로 기록한다. 만약 그녀가 조금만이라도 스스로의 분노를 억제했다면 오히려 여걸로 남았을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후의 통치 때 천하는 태평스러웠다는 점이다. 사마천은 이렇게 쓴다. 여태후가 여인의 몸으로 국정의 실권을 잡았으나 오로지 궁정 안의 분쟁에만 시종했기 때문에 천하는 태평을 누릴 수 있었으며 법을 어기는 자가 드물어 형벌이 적용되는 예는 거의 없었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가 있었기에 입고 먹는 생활은 점차 풍부해졌다. 이런 권력 투쟁은 있는 것이 오히려 일반 백성들에겐 낫지 않을까.